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1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제가 일신상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지금 뭐 이런 유튜버 하는 게 제 전업이 아니고, 이 주식 차트, 뭐 코인 차트 보는 게 저 전업이 아니라 저는 전업이 따로 있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뭐 회사를 좀 옮기게 돼가지고 좀 정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계속 바빴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좀 정리를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또 간헐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우리 회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거의,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이제 올렸었는데, 뭐 아픈 것도 있었고, 막 이게 겹쳐가지고, 아무튼 긴장이 좀 풀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자꾸 놓치게 됐는데, 지금도 좀 목이 좀 아프긴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집중해서 또 같이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좋은 모양이 나왔죠. 여기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는 여기를 돌파하기를 바랬죠. 일단은 요 자리를 넘어야 됐어. 그 다음에 자리가 어디죠? 그 다음에는 요 자리가 있죠. 그리고는 이 자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넘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 9시까지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양봉 종가로 돌파하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죠? 여기가 42,152불, 42,152불을 돌파하면 요 자리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거고,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43,566불, 43,566불을 돌파해서 올라가 주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B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내려온 게 A, B, C 이렇게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어. 어찌됐거나 그러나 B파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끝나고 이렇게 빠지면 지그재그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43,566불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 그러면은 오히려 낫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보다는 우리가 조정의 모양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하는 플랫 조정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모양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와이코프 패턴이니 해서 이렇게 W자 형태로, 그리고 이게 연장해서 X로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보면 우리가 A, B, C, X 다음에 A, B, C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그죠? 근데 이게 뭐 트리플 콤보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창기에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었지만, 뭐 너무 막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봐야 괜히 뭐 이제 어줍잖게 뭐 이렇게 조금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막 어줍잖은 기대감으로 그쵸?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복잡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저는 최대한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조금 싼마이스럽더라도 좀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한 사이클에 끝나는 모양이 양봉, 음봉 다음에 양봉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이제 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양봉, 음봉, 양봉 3개 이렇게 나오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 바로 앞에는 음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음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봉, 음봉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자리에
이렇게 5선이 이렇게 있어야 돼. 5선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봉,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이 5선. 이 5일선이죠. 일봉상, 뭐 이거 주봉, 월봉 다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일봉상 이 5선을 두 번째 양봉이 돌파해야 돼. 종가로.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는 이렇게 쭉 어떤 특정한 여기가 100원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돌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돌파가 아니야. 돌파는 뭐냐면 종가로 뚫어야 돼. 이렇게. 종가로. 이렇게 종가가 뭐 120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꼬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120원으로 이렇게 뚫었어. 종가로. 그랬을 때 우리는 돌파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치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서 종가가 여기서 마감해. 한 뭐 80원에서 끝나. 이러면 돌파가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종가로 두 번째 양봉이 5일선을 돌파하고 바로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이 어떻게 돼야 되죠? 조건이 있어. 이거 기억하시는 분,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도 얘기했고, 초창기에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거 멤버십 회원하는 거, 그죠? 이게 좀 너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좀 그런 거 같아서 단계를 3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요 차트 공부하는 거 있죠? 요거 기본적인 차트 공부는 가장 저렴한 거. 이게 4,000원인가 얼마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만 하셔도 이거 멤버십 차트 공부 영상 쭉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여러분이 뭐 다운로드를 하든 뭐 녹화를 하든 뭐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차트 공부를 하세요. 이 차트 공부는 뭐죠? 제가 최대한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말고 제가 책으로 공부했던 거, 차트 공부를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 대가들이 과거에 주식의 대가들, 차트의 대가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첩되는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 열심히만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야. 열심히 우리가 문제집도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유형별로 똑같은 어떤 챕터인데 유형이 되게 막 다양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런 중첩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차트 공부도 똑같아.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 올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양봉 다음에 이 음봉이 조건이 뭐야? 네, 맞아요. 이 종가가, 음봉의 종가는 어떻게 돼? 음봉은 여기가 이렇게 있어. 이게 음봉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가 이제 바디라고 하죠. 캔들의 바디. 그러면 시가가 어디야? 음봉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가, 최고가. 그래서 종가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양봉 2개 다음에 음봉이 어떻게 돼? 5일선 위에서 끝내야 돼. 그쵸? 5일선 아래로 치고 내려오면 안 돼. 이거는 조건에 부합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양봉, 음봉, 양봉 3개를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의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음봉이 반드시 이 5일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성공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100%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치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때 성공 확률이 좀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확률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따진다는 거는 100%는 없어. 세상에. 그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모양의 패턴이 나왔을 때 70% 이상, 80% 이상일 때 우리가 베팅 해볼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고, 그죠? 기간도 달라지고, 뭐 다 달라져. 그래서 어찌됐거나 두 번째 음봉이 반드시 5일선 위에서 종가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디야? 이 음봉의 고점, 음봉의 꼬다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는 무조건 매수 자리지. 그죠? 그러면은 양봉 3개를 희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한 사이클이 끝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예전에 제 차트 공부 영상 뒤져보면 다 나와요. 양봉, 음봉, 양봉 3개. 요런 거. 그리고 또 뭐 양봉, 음봉, 양봉 3개. 뭐 해서 다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적산병, 양봉 3개. 다 같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장대 양봉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 조건이 있어. 아무튼
그런 모양이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끊겼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얘가 양봉인데 어때요? 이 양봉이 5선을 돌파를 못했어. 그러니까 양봉, 음봉, 양봉 3개와 유사한 패턴이 나온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패턴의 모양하고는 좀 조건에 부합하진 않죠. 그리고 이 음봉도 5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5선 위에 있지도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양봉, 음봉, 양봉 3개가 나오긴 했으나 그죠? 그러나 이게 한 패턴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음봉을 기점으로 해서 양봉 3개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다시 보면 이 양봉을 보면 이 양봉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제가 예전에 차트 공부 영상에서 또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하락하는 선이에요. 5일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선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20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한 방에 이 세 개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 그럼 이 양봉은 매수 시그널이라 그랬죠. 좋은 양봉이야. 얘가 다시 이렇게 꼬라박아도 견딜 수 있어. 왜냐하면 얘는 반드시 다시 말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제 한번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지금 이 양봉이 어때요? 이 양봉은 5선과 10선을 2개를 돌파했고 이 5선이 10선을 골든 크로스 했어. 그래서 이 양봉은 좋은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때 양봉도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이클이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게 반드시 양봉으로 끝나야 돼. 근데 얘가 드디어 이 20선 있죠? 요게 초록색이 20선이에요. 이 20선을 종가로 뚫면은 긍정적인 거죠. 우리가 매수를 하면 안 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이 20선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돼. 매수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종가로 20선을 돌파하고 꼭지를 안 따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간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나왔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B파일 확률이 높아요. A, B, C 해서 여기를 넘더라도 이 자리가 B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A, 여기까지 A, 이렇게 B, 그런 다음에 C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크게 A, B, C가 나오고 가는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으로는 이런 모양이 일단 그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상승은 언제냐? 여기를 넘어야 돼. 이 자리를 넘어야 진짜 상승이 와요.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자리 이렇게 다 이게 촘촘하게 다 넘어야 되는 자리야. 크게 보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꼭지를 따고 내려온 상황이야. 그런데 얘가 다시 이 자리를 다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던졌던 매물들이 다 출회가 되고 이것들을 다시 받고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쯤에서가 뭐였어요? ETF, 비트코인 ETF 막 승인되고 막 이럴 때였어. 그러나 사람들이 막, 와, 가자! 그러면서 막 이제 사려고 막 했더니 이렇게 꼬라박아. 그럼, 막 또 긴장하죠. 야,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들 나오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이럴 때 우리는 기다려야 돼. 얘가 설령 A, B, C로 올라가서 B파를 만들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금 올라가는 거를 그래서 B파일 수도 있으므로 욕심을 너무 크게 내면 안 되겠죠? 내가 막 지금 막 20% 수익 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B파 정도 나올 때쯤 돼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계속, 야, 이제 가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꼬라박을 수도 있으니까. C파가, 마지막 C파가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아주 지금 나올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그린 거고, 만약에 얘가 지금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세묶음으로 내려왔으니까 얘가 상승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가장 베스트는 얘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를 돌파해야 돼. 이 자리를. 돌파해서 양봉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꼭지를 안 따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어. 여기를 돌파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5 이거를 희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큰 파동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응? 새로운 파동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새로운 파동 하나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죠? 이렇게 약간 뭐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얘가 일단은 긍정적인 모양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한 거죠. 요 자리를 돌파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다시 점검해보면 얘가 1, 2, 3, 4, 5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기서부터 크게 1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1, A, B, C 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2파 이렇게 본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간 거잖아. 1, 2, 3, 4, 5 이렇게 봤어. 그죠? 그러면 얘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찌됐거나 3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이제 3파가 1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4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4파가.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가 2파가 길게 나왔어. 플랫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2파와 4파의 모양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짧게 끝낼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게 요렇게 한번 조정 끝나고 다시 연장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얘가 1, 2, 3, 4, 5죠. 그러면 여기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인데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가 3의 6, 그 다음에 3의 7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3의 8, 3의 9 그죠? 3의 8, 3의 9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그러면 3파가 연장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지금 3파의 연장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4파로 이렇게 끝나느냐. 4파 끝나면 어차피 5파 한 번은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너무 막 이렇게 뭐 모양이 안 나왔는데 희망으로 팡팡 돌리면서 막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런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를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심플하게 보이죠. 조금 더 심플하게 보여. 그래서 간단하게 얘도 주봉상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1파, 2파, 요게 3파인데 요게 3파로 요렇게 끝내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4파 조정이 나올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 얘가 지금 거의 플랫 조정이었거든요. 2파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얘가 지그재그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A, B, C로 해서 지그재그로. 그럼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A, B, C로 내려오면 으악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다릴 수 있다. 왜? 한 방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얘가 연장, 3파의 연장으로 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요 자리, 한번 돌파했었던 이 자리, 그죠? 48,222불 자리, 그리고 요 자리를 다 돌파하고 올라가 버리면, 그쵸?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대파동 하나가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크게 보면 이게 한 파동이 끝나는 거야. 그럼 이게 1파거든요. 1파. 그런 다음에 2파가 나오겠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주봉상, 얘가 음봉, 그 다음에 꼭지를 딴 거예요. 꼭지를 땄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보통은 A, B, C가 나와야 된다고. A, B, C가 한번 나오고 가야 이게 좀 덜 찝찝해. 근데 물론 그냥 예외적으로 그냥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 자리를 돌파해서 갈 거냐 하는 게 우리가 총리의 관심사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디냐?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49,048불을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정고점인 6만 9천 불 때 거기까지도 희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월봉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얘가 월봉이 마지막 이렇게 5개째 월봉이 이렇게 도치 형태로 나오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계속 연장해서 가려면 무조건 1사분면 위에서 말아 올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시가가 42,258불이에요. 42,258불. 이게 시가예요. 이번 달의 시가. 그죠? 이번 달에 이 시가. 그럼 다음 달에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다음 달에는 2월 달에는 42,258불. 여기 밑으로에서 4사분면. 이게 지금 42,258불 자리거든요. 요 축이. 그러면 1, 2, 3, 4로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음봉 나오면은 얘는 이제 조정 시작이야. 음봉 3개 붙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야, 좋다, 가자, 이제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내동매매?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면밀하게 봐야지. 차트를 보는 거예요. 내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돌리는 소문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파동에서도 보긴 하겠지만 42,258불 위에서 2월 달에 막 말아 올리면서 여기까지 돌파하면서 가면 뭘 희망해 볼 수 있어요? 음봉 7개까지도 양봉 7개를 희망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때부터. 그죠? 우리 지금 그렇게 이제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신 분들은 또 탈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가 꼭지를 따는 모양이 나왔어. 월봉에서. 근데 5선을 지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요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 자리를 제대로 돌파한 건 아니야. 월봉상으로 보면. 그죠? 계속 지금 그런 모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워낙에 이때에 이렇게 음봉이 강했기 때문에, 음봉 5개가 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 관건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었고, 얘가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고는 있으나, 각도가, 그죠?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지금 각도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각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가,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제가 좀 장기적인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알트코인들이 이제 물렸던 분들, 지금 마이너스 70% 이렇게 했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하려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봐요. 여기까지는 비트가 올라오고 나서 이제 빠지면서, 비트가 쭉 빠지면서, 비트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쫙 올라가는, 그죠?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미넌스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파이에서 알트코인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게 알트고 이게 비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트는, 도미넌스는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알트코인의 비중이 올라가면 당연히 얘가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또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도 그런 걸 얘기해요. 우리가 금융 장세냐, 경기 장세냐, 이런 걸 보거든요. 실적 장세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반드시 100% 야, 이렇게 가니까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는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변동이 있고, 특히 이 투자 시장은 변동성이 항상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명심하고 이 투자 시장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때 딱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을 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좋은 거야. 그냥 무단하게 그냥 묵직하게 우리가 그냥 몰라 나는 일단 모아갈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는, 우리가 워렌 버핏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제가 차트 공부 영상, 기본적 분석 이런 거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그냥 무단하게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무던하게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뭐야? 얘는 반드시 오른다. 반드시 오른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반드시 오른다라는 거는 얘가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누가 판단해?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거에 소개해줬던 책들 있죠. 그게 뭐예요? 블랙스완 뭐 이런 거, 그죠? 제가 나심 탈렙이라고 나심 탈렙, 이 사람 되게 월가에서 현자라고 불려지는 나심 탈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블랙스완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행운에 속지 마라, 그리고 뭐 안티프레질, 뭐 스킨 인 더 게임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책들을 제가 쭉 봤는데 상당히 좀 통찰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투자를 하든 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통찰력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요것들과 함께 같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열정이 좀 있어야 돼. 이거를 쉬지 않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가야 돼. 제가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비관적으로 계획하고 낙관적으로 실행하라. 뭐 그런 얘기, 뭐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자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 시장은 항상 파동처럼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기분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거를 반복해요. 그때마다 내 감정이 요동치면 안 돼. 응?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그거를 대응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 그쵸?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 과거에 여러분 괌이었나요? 어디에서 우리나라 그 칼기가 폭파한 적이 있어요. 추락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베테랑 뭐 이런 파일럿이라고 하더라도 조종사가 먼저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 그죠? 계기판은 지금 고도가 그쵸? 되게 낮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내 경험과 내 눈이 봤을 때는 아닌 거야 지금. 내 지금 보니까 아닌데? 그래서 내 경험과 나의 눈을 더 믿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 계기판을 무시하고, 이게 지금 꼬라박고 있는데, 그냥 내 느낌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분석한 블랙박스나 이런 거를 봐서 분석해 보니까 그런 어떤, 맥락적으로 사고 원인이 뭐였는가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몫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경험과 시장에 돌려오는 소문과 나의 어떤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흔히 말하는 뭐 나의 촉, 그리고 어떤 뭐 100만 유튜버가 뭐 그랬다더라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차트를 무시하고 그냥 그런 거에 의지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큰 어떤 도박적인 어떤 그런 유행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심지어 제 말도 믿으면 안 돼. 제가 만약에 또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월봉으로 지금 좋죠. 이번 달에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16,764포인트를 넘어가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정이 어떻게 크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ABC로 길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치만 어때요? 얘는 내려와도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적어도 얘가 지금의 여기 최고점, 이번 달의 최고점 17,665포인트를 돌파하고 얘가 꼬라박았어. 그러면 만약에 근데 꼭지를 안 따고 다음 달에 그냥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결국 17,665포인트 위로 올라온다. 요거는 너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이 중요한 언덕을 음봉 없이 양봉 3개로 돌파하고 꼭지를 안 따고 조정
받으면 결국에는 그 위에 최고점 위에서 끝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고 차트를 믿고 우리는 매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며칠 안 남은 남은 기간 동안에 꼬라 박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괜찮다. 그리고 나스닥은 얘가 꼭지를 따는 모양이긴 했지만 일봉상 그치만 바디가 겹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꼭지를 땄다고 볼 수 없어. 그치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5일선을 깨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죠. 어디까지? 2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여기 찍고 가면 좋겠죠.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주봉에서 보면 어때요? 얘도 여기 지금 몰빵 자리라고 했죠. 만약에 얘가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얘는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 얘가 올라간 요만큼의 어떤 범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긍정적인 모양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여기를 갭을 메꾸고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보통 이 갭이 우리가 주식에서 1% 이상의 갭이 떴어. 시간에서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반드시 이 갭을 메꾸고 가야 안전하다는 거야. 갭이 이렇게 갭으로 떴는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올라가 버리면 되게 불안해. 제가 이거 과거에 얘기했었죠. 이쯤에 제가 얘기했어요. 갭으로 떠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좀 불안하다. 그래서 맥시멈 이 자리라고 저는 봤었죠. 그런데 진짜로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A, B, C 하고 한번 여기 갭 메꾸고 올라가면 우리 코스피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코스피가 지금 저평가 됐다, 어쨌다, 말들 많지만 떨어지니까 또 안 좋은 얘기들 하는 거고 또 올라가면 또 이러면서 또 좋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에 의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냐고.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저는 얘기했었잖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갭으로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트는 사실 웬만하면 차트는 우리의 어떤 느낌과 직감보다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지금 올라간 요 자리가 이제 우리는 B파라고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C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적어도 C파는 1, 2, 3, 4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좀 좋은 거죠. 그래야 이제 끝나는 거야. 좋은 거라기보다 그래야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주봉상 일단 20선은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음봉 3개가 나왔죠. 음봉 3개가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여기서부터 말아 올리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가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B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코스닥은 애매해. 근데 주봉에서 일단 꼭지를 땄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적어도 ABC는 나와야 돼. 그래야 얘가 이제 다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코스닥은 딱 보면 양봉, 음봉이에요. 근데 어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양이죠.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양봉, 음봉, 양봉 3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이 뭐다? 두 번째 양봉이 5선 돌파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음봉이 5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월봉상 보면 그런 모양이야. 그럼 어디? 얘가 여기 돌파하면 양봉 3개 희망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그러면 얘는 이제 한 사이클이 또 나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이 패턴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요 지수들 봤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알트코인들이랑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